결혼은 선택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1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루 평균 10명이 혼자 죽어갑니다.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3,924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같이 201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비혼은 용기 있는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메갈리아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류 사회는 이들을 그저 특이한 집단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망상으로 인한 범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다르게 해석됐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것입니다. 여자라서 죽었다는 메시지가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10번 출구에 추모 포스트잇 수천 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당할 수 있었다는 공포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법원 판결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공포가 퍼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페미니즘은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해화역 시위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결혼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게다가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까지 확산됐습니다. 결국 더 많은 여성들이 비혼을 선택했습니다. 여성들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남성들도 결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젠더 갈등이었습니다. 온라인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집게 손가락 하나가 사회를 양분시켰습니다. 그래서 2024년 결혼 찬성률은 39.7%로 추락했습니다. 2014년 51.2%였던 것과 비교하면 급락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비혼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이제는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먼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보면 한국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마케이누라는 말을 아십니까? 싸움의 징계라는 뜻입니다. 우리같이 일본의 198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버블 경제 시절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대신 커리어를 선택했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촛버블이 꺼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20대였던 비혼 여성들은 30대, 40대가 됐을 때 곤경에 처했습니다.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이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2003년 일본 사회는 이들을 마케이누라고 불렀습니다.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경제적 빈곤 속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통계 속에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한국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혼의 몰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여다봐야 할 곳은 일본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버블 경제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 호황 속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남성 없이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손에 쥔 여성들은 달라졌습니다. 명품을 샀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결혼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성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삼고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고학력, 고수입, 큰 키에 세 가지를 갖춰야 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남성은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남성들은 어땠을까요? 돈을 쓰며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자를 쉽게 바꿨습니다. 여성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없이 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커리어가 있고 돈이 있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성들이 비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촛버블이 터졌습니다. 일본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도산했고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변했습니다. 데이트할 돈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의 높은 기준에 지쳐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식남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여성에게 관심이 없는 남성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대였던 비혼 여성들은 30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커리어보다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대신 여행을 다녔습니다. 기술을 쌓는 대신 소비를 즐겼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2003년 일본 작가 사카이 준코가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마케이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30대 비혼 여성들을 격려하려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케이누, 싸움의 징계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혼 여성들을 패배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심지어 이 단어는 2004년 유행어 대상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작가는 격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비난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회는 이미 비혼 여성들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40대에서 50대 미혼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케이누 여성들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20대 여성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마케이누 세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이야기가 한국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년 늦게 시작됐을 뿐입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 이후를 다시 보겠습니다. 페미니즘이 폭발적으로 확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확산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2018년 해화역 시위를 기억하십니까? 수만 명의 여성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이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외쳤습니다.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 결혼은 여성의 무덤이다. 그래서 더 많은 여성들이 비혼을 선택했습니다. 통계를 같이 보겠습니다. 2020년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34%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조사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47.4%로 뛰었습니다. 3년 만에 13.4%포인트가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11.5%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필수로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어땠을까요? 남성들도 결혼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젠더 갈등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김치녀라는 말이 난무했습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한남충이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혐오만 쌓였습니다. 집게 손가락 논란을 기억하십니까? 작은 제스처 하나가 사회를 양분시켰습니다. 기업들은 광고 하나하나에 전전긍긍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 도시락 사진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20대 남성들은 지쳤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취업 시장에서 밀렸습니다. 여성 우대 정책에 역차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고.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역대 수준으로는 여전히 낮습니다. 게다가 평균 초혼 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33.9세, 여자는 31.6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혼을 늦추는 게 아닙니다.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10년 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2015년 비혼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지금 몇 살일까요? 당시 25살이었다면 지금 35살입니다. 당시 30살이었다면 지금 40살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당수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생각보다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인 가구 통계를 같이 보겠습니다. 전체 가구의 34.5%가 1인 가구입니다. 783만 가구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월 평균 소득은 315만 원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출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활비로 40.8%가 나갑니다. 128만 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거비입니다. 45.1%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비 중 22.7%를 월세로 냅니다. 게다가 식비도 줄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8끼만 먹습니다. 2년 전에는 2.2끼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는 것입니다. 저축은 어떨까요? 소득의 30.3%를 저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출 상환에 12.6%를 씁니다. 결국 여유 자금은 16.2% 밖에 남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여유 자금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20.1%였습니다. 2년 만에 4%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점점 더 빠듯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23.5%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49%가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집이 있는 사람도 적습니다. 1인 가구 주택 소유율은 31.3%입니다. 다시 말해 70% 가까이가 전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70살이 넘어도 절반은 전월세입니다. 외로움도 문제입니다.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 2위가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70살 이상은 32.7%가 외롭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입니다. 2023년 고독사 사망자는 3,66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3,923명으로 늘었습니다. 263명이 더 혼자 죽은 것입니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81.7%입니다. 그렇지만 여성도 15.4%나 됩니다. 고독사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령대를 같이 보겠습니다. 60대가 32.4%로 1위입니다. 50대가 30.5%로 2위입니다. 합치면 62%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일까요? 일하다 은퇴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습니다. 친구도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쓸쓸히 죽는 것입니다. 발생 장소를 보겠습니다. 주택이 48.9%, 아파트가 19.7%, 원룸 오피스텔이 16%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고시원과 여관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각각 1.9%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4.8%와 4.2%로 뛰었습니다. 점점 더 열악한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독사 중 41%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경제적 빈곤이 고독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립이 만나면 죽음인 것입니다. 일본의 마케이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고독사 통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봤습니까? 비혼은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러나 젠더 갈등도 함께 왔습니다. 남성들도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혼자가 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월세에 시달리고 끼니를 줄이고 외롭게 늙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고독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먼저 겪었습니다. 마케이누 세대는 지금 경제적 빈곤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비혼이 몰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가 1인 가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오르고 월세는 비싸지고 소득은 제자리입니다. 게다가 안전망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안한 경제학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제 현실을 다룹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